1970년대 오일 쇼크와 한국 경제 위기, 그리고 다가올 세계 경제 위기. 오늘날 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국제 정세는 흔들리고 원자재 가격과 환율은 언제든 요동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또다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에 어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970년대 전 세계를 뒤흔든 오일 쇼크, 그리고 한국 사회가 겪은 경제 위기와 극복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 가을, 세계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치열한 전쟁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로 삼아 서방에 대한 압박으로 원유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오페크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원유 가격을 4배로 인상했습니다. 기름은 더 이상 흔한 연료가 아니라 금보다 귀한 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유소에는 긴 줄이 생겼고 사람들은 언제 기름이 동날지 몰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 파동은 곧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수출이 늘어나며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지만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국에서 들여온 석유에 의존했습니다. 전력 생산, 공장 가동, 가정의 난방까지 석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속 성장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오일 쇼크는 한국 경제 구조의 약점을 단번에 드러내버렸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휘발유 값이 오르자 버스와 택시 요금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순식간에 치솟아 시장에 나온 주부들은 매일 오르는 값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면, 설탕, 밀가루, 전기요금까지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물가 폭등, 기름값 인상이라는 기사 제목이 매일같이 실렸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2~3배가 되니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일요일 차량 운행 제한이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자 서울 도심 도로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대신 버스와 전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광화문, 명동 같은 도심은 마치 대규모 보행자 전용 거리처럼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차가 없는 도로 위를 마음껏 뛰어놀았고 가족 단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나들이를 가는 풍경도 흔했습니다. 불편했지만 모두가 위기를 함께 견뎌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절약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불필요한 불은 끄자,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자 같은 포스터가 거리에 붙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가르쳤고 집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전기를 아끼고 난방을 줄이라고 교육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저녁이면 불을 줄이고 촛불을 켜는 모습이 흔했고 동네 거리는 평소보다 어둡게 보였습니다.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어려움은 심각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자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지고 기계가 멈춘 공장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연쇄부도로 무너졌습니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며 사회적 불안이 커졌습니다. 성장의 그림자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 수출을 더욱 장려했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이 시기에 건설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에너지 다변화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설정되며 한국은 석유 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선택이 훗날 한국 에너지 정책의 큰 축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도시에서는 석유골로 대신 다시 연탄과 장작을 쓰게 되었고, 농촌에서는 마차가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연탄불에 도시락을 데우며 점심을 먹었고, 주부들은 아껴 쓰고 모으는 생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불편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국민적 연대가 있었습니다. 아끼고 또 아끼자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일 쇼크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석유 달러를 쫒아 수많은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는 한국 청년들의 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달러는 한국 가정과 국가 경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동 붐은 오일 쇼크라는 위기 속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사실 오일 쇼크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기 위해 끝없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고, 일본 경제는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더 강하게 다지고 1980년대 고도 성장을 준비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은 이 시기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메시지였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는 단순한 경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석유가 금처럼 귀하던 시절, 우리는 절약과 협력으로 살아남았고, 그 경험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세계 경제도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다가올 위기에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주제, 다가올 경제 위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